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인 선물에서 작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작도를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드리려고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작도라는 거는 추세선, 지지저항을 그리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 가격은 무작위처럼 보여도요, 사람들의 집단의 심리가 반복되는 지점에서 멈추거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작도는 그 심리가 어디에 뭉쳐 있고 쌓여 있는지 그거를 시각화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도를 하시게 되면 일단 진입 평산 기준의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되고요. 손절 느낌이 아니라 깨진 자리가 됩니다. 즉 내가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건 깨진 자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장을 예측하려는 도박이 아니라 확률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작도를 맞추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안 잃기 위해서, 내 자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시장의 경계선을 긋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작도라는 건 예측이 아니라 반응 구간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가격이 멈춰 있는 곳, 즉 변곡 구간이라고 하죠. 차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멈춰 있던 구간, 다시 올라가는 멈춰 있던 구간, 내려가는 멈춰 있던 구간, 다시 올라가서 멈춰 있던 구간. 그럼 여기선 작도를 어떻게 그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채널을 그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강하게 튀어올랐던 요 구간이 변곡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또는 다수가 볼 수밖에 없는 자리, 즉 모두가 알고 있는 자리겠죠. 예를 들면 이런 헤드앤숄더에선 떨어진다, 또는 더블 바텀에선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모두의 심리가 올라간다 또는 내려간다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다수가 볼 수밖에 없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작도를 해서 이런 타점에서 여기서 한번 뚫어준다면 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여기서 반응하면 진입을 하고, 혹시라도 이 이하로 빠지면 나는 손절할 거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작도는 타임프레임이 존재합니다. 큰 타임프레임에서 작은 타임프레임으로 점점 좁혀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봉 또는 4시간봉 이후에 15분봉 이후에 5분봉을 중점으로 작도를 하고 있는데요. 즉 1시간봉, 4시간봉에서는 큰 지지저항 또는 추세 방향을 체크하고, 15분봉에서는 실전 매매의 기준선, 즉 이 차트의 힘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큰 프레임은 1시간봉에서 잡고,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의 힘은 15분봉에서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5분봉에서 정교화된, 즉 지표와 우리 작도를 이용해서 정교화된 타점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5분봉 먼저 타점을 그으시는 순간 이 선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런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그을 때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고점, 저점, 그리고 횡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세선 긋는 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가격이 멈춘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뭐냐면, 여기서 가격이 멈춘 적이 있나를 보셔야 돼요. 즉 뭐냐면, 저점 다음에 저점이었는가, 또는 고점 다음에 고점이었는가를 보라는 얘기죠. 즉 더블 바텀이면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M자면 아래로 내려간다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차트의 흐름은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이거를 추세를 이용해서 더블 바텀인지 두 번 상승 고점을 찍어준 건지를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추세를 긋는 게 추세선인 겁니다. 즉 여기도 더블 바텀이면 밑에 추세선을 그어놨겠죠. 상승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추세선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기다리고 있는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시나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추세선만 믿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수평선 플러스 추세선 겹치는 자리에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 행보장일 때에는 여러분들은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채널 밖으로 나가는지, 언제 밖으로 나가는지의 유무에 대해서 잘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박스권에서 많이 털리거나 또는 많이 먹는 구조가 되긴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을 그을 때 그럼 어떻게 긋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항상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보는 1시간봉 타임프레임에서 저점으로 갔던 구간이 어디였는지를 가장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롱을 본다면요. 또는 위에서 언제 빠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가장 고점이 어디였는가.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항상 제일 많이 빠지고 나서 처음으로 제일 그래도 많이 올라와 준 부분이 가장 유효한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 추세선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추세선을 그었던 부분이 아마 이 숏을 먹던 구간이었을 거예요. 요 구간. 그러면 이 위에서 훑고 내려오는 한번 빠졌다가 처음으로 올라온 구간에서 유효하게 잡아서 추세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대로 쭉 유지합니다. 왜? 여기에 추세선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난 여기서 숏을 잡았다고 볼게요. 여기서 숏을 내가 잡았는데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가 있고 계속해서 하락을 해줬죠. 그럼 내가 좀 잘라가야 되는, 즉 내가 생각했을 때 반등 구간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 어디죠? 내가 그어놨던 이 선들을 터치했을 경우죠. 즉 이렇게 좀 뚫고 올라와 줬을 때를 반등 구간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장에서 위에 추세선을 그어놓고 있었으니까 내가 만들어 놨던 이 추세선 위로 지금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굳이 숏을 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빠져줄 때 밑으로 훑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유효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어디라 그랬죠? 내려오고 나서 처음 올라온 요 구간이 유효하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내려와서 내가 훑고 갔던, 내가 훑고 있었던, 여기 훑고 있어서 추세선 이렇게 같이 따라 내려왔잖아요. 그쵸? 자, 여기 한번 터치했고 여기 한번 터치했네요. 그럼 고점에서 두 번을 제가 훑고 내려왔네요. 이게 그러면 상승을 보는 추세선을 그은 거죠. 그러면 아래를 보는 추세선도 그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훑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에 있었던 첫 반등 구간이 추세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추세선 긋는 게 아마 이 구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훑었던 이 구간을 맞춰서 그대로 쭉 내려서 추세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하방 압력이 더 강한 거고, 여기로 올라온다면, 뚫고 올라온다면 첫 번째 반등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게 더블 바텀인지 뭐 아닌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선이 너무 많으면 어디서 매매하지 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선은 한 5개에서 7개, 즉 뭐냐면 최고점과 최저점,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채널이라는 게 이제 위아래로 훑고 올라가는 이런 채널이 그려졌을 때 얘기죠. 지금도 여기를 보시면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안에서 기술적으로 움직였던 한 5개 정도 보이시죠? 그래서 큰 선은 항상 1시간 봉에서 그으시고 이 선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길게 쭉 늘려놓고 요건 내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살려놓고, 그리고 나서 15분 봉, 5분 봉에서 선을 그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선마다 여러분들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이 선을 이하로 내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선을 뚫고 올라가면 난 반등으로 볼 것이다. 이 선을 뚫고 내려가면 난 추가 하락을 볼 것이다. 그럼 반대로 내가 이 선을 그어놨는데 이거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첫 반등 구간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그려놓은 이 구간 내에서 계속 놀다가 이게 뚫고 올라오면 나는 반등 구간으로 볼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롱, 깨지면 손절, 돌파하면 추격,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선이 하나가 있다는 거는 내 행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행동이 2개가 있네요. 그쵸? 왜죠? 돌파하면 롱, 빠지면 숏. 그 안에서 채널 안에서 놀는데 요 안으로 나오면 첫 반등. 요걸 뚫고 나가면 뭐예요? 롱. 뚫지 못하고 힘이 빠지면 숏. 이해되셨죠? 그래서 작도 후에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선을 왜 그었지? 이 자리는 누가 봐도 보이는 건가? 여기서 롱, 숏, 관망 중에 내가 뭐 할 건가? 내가 이렇게 채널을 그어놨는데 이 구간이에요. 내가 지금 잡아야 돼. 그럼 나는 숏 잡아야죠. 숏 사인도 나왔고 이 밑으로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채널 사이에 껴있네요. 그럼 저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채널을 뚫고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네요. 그쵸? 내려왔죠. 그럼 저 여기 안에서는 절반 익절 구간을 가져가고 돌파를 했네요. 또 절반을 하든지 아예 다 잘라가든지. 그쵸? 근데 롱 구간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포지션이 없어야죠.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서 포지션 다시 잡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내가 그었던 선에 대해서 하나라도 내가 답을 못하면 그 선은 과감하게 델리트 하셔야 됩니다. 지우실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지금 삼각수렴 형태도 보일 때, 이렇게 수렴의 형태가 되었을 때 나는 여기를 돌파를 하면 난 롱을 잡을 거야.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 또는 제가 모든 그어놨던 선들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여기를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 롱을 잡을 거야. 지금 지지선 밑으로 내려왔네. 그래서 한 번 더 빠져줬네. 나는 그러면 요거 밑으로 빠지면 숏 잡을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계속 여기 구간을 돌파를 못 해주네. 찍네, 계속 그냥. 요거 돌파하면 난 롱 잡을 거야. 그게 아니면 난 숏으로 계속 놀 거야. 자, 그래서 드디어 내가 찍어놨던 점선에서 돌파를 해줬네요. 그쵸? 수렴을 해줬지만, 그쵸?
돌파를 해줬네요. 처음으로 돌파한 구간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고점에서 일직선 그어놓은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뚫으면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예,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왜 그럼 여기 밑에도 보시죠. 저점, 저점 두 번 찍었죠. 밑으로 그어 놓는 거예요. 만약 이 아래 떨어지면 당연히 하방 봐야죠. 근데 찍고 올라와 줬네요. 근데 내가 찍어놨던 채널 안에 있네. 그쵸? 그럼 난 돌파하면 롱이고, 만약에 이게 빠졌다가 올라오면 1차 반등이고, 이 안에서 놀면 내가 롱이든 숏이든 잘라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변곡에서 여기서 롱 사인이 나왔네요. 근데 뿐만 아니라 돌파를 해줬네요. 롱을 잡았어야겠죠? 롱을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큰 수익이 났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채널을 그었어요. 왜 그었어요? 한 번, 두 번, 고점은 두 번 찍었고요. 저점은 세 번 찍었네요. 그쵸? 그러면 다음번 고점을 뚫고 나서 올라가주면 유효할 텐데 질질 끌다가 올렸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롱사인도 없고요. 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보면 또 반등 전에 반등하고 조정 줬고 반등을 해줬는데 요 구간 유효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선으로 또 그어 놓은 거죠. 그럼 이 밑으로 빠지면 숏이다. 어디요? 아까 그 선이죠. 요 밑으로 빠지면 숏이다. 숏이네요. 숏이죠. 근데 내가 여기 예전에 봐놨던 첫 반등 구간, 자 빠지고 나서 올라와주고 첫 반등 구간이 나왔던 요 구간이 유효하겠죠. 왜? 아까 제가 두 번이나 바닥을 찍어 놨었잖아요. 요 구간 유효했는데 처음으로 많이 빠진 시장이었어요. 그쵸? 처음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추세선을 그어 놓는 거죠. 그럼 제가 아마 이쯤에서 요 구간에서 제가 선을 그어 놨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이하로 빠지면 내가 그어놨던 이 선 이하로 빠지면 숏일 거다. 숏이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제가 만든 선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선을 그었는데 내가 만약에 좀 잘못했어. 만약에 이렇게 그어놨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어놨어. 그럼 애초에 좀 이렇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선들은 과감하게 지울 줄도 알아야 된다. 선 딜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좀 꼬리가 많은 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꼬리가 많은, 즉 뭐냐면 이렇게 실선이 많은 라인들이 있어요. 이런 좀 이렇게 꼬리가 긴 차트가 많은 지지선은 사실은 좀 함정일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어놨지만 이 밑으로 오면 하방일 거야 라고 했지만 반등이 이내 나와줬죠. 허수죠. 하지만 이 지지선은 맞았죠. 그래서 롱이 유효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털실이 많은 차트는 허수일 때가 좀 많다.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저점 살짝 넘긴 후에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다. 즉 뭐냐면 이런 실선들이 많을 때, 이런 털실이었을 때 저점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고점, 저점을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올라가 주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선 위아래에 약간 여유를 주면서 이런 털실들이 있을 때는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즉 선 위아래에 약간 여유를 주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도하는 방법은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의 작도가 맞고 누구의 작도가 틀리고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건 채널이 있는가, 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뭐 이런 더블 바텀이라든지 뭐 쓰리 바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만 작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작도가 틀렸으면 과감하게 지울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지우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로 훑고 가는지 아래로 훑고 가는지, 위가 있으면 보통 아래도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이렇게 내가 위를 그어놨으면 이 밑에도 지지해주는 선이 있어야 된다. 나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뚫으면 롱이라고 생각할 거야. 난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하방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뭐 누구의 작도 방법이 맞다, 저는 이거는 틀렸다고 봐요. 이해되시죠? 이 선은 긋기 나름이라고 저는. 제가 지금 사실 롱을 잡고 있는데 롱을 왜 잡았을 것 같으세요? 네, 저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제가 선을 그어보자면 처음으로 빠지고 나서 올라온 구간,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골든 크로스 구간이죠. 요 기준으로 봤을 때 교차해주는 구간, 요 구간이죠. 처음으로 반등이 올라왔고 요 선들, 계속 못 뚫고 올라왔던 선들이 빼곡한 요 선들, 제가 이 구간쯤에서 그러니까 한 이쯤에서 제가 롱을 잡았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상승으로 볼래라고 하고 이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바닥을 두 번 찍어줬네요. 그러면 나는 털실이지만 유효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고 수렴 형태로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이 차트가 흘러내려서 이렇게 좀 빠졌다. 내가 지금 롱을 잡고 있는데 그럼 저는 절반 정도 손절을 하고 보겠죠. 언제까지? 이게 다시 내가 그어놨던 추세를 타고 이 추세선을 타고 올라와 줄 때까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이하로 빠졌다. 손절해야죠.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손절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를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차트 그대로 이렇게 줄 그어놓은 거 그대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분석방에 계신 분들도 이거를 참고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거 아예 내가 틀렸다, 그럼 이렇게 지울 줄도 알아야 된다 까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좀 선 긋는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 정석이다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기에 오면 내가 뭘 할 건지, 내가 지금 이 선을 만들었으면 이 선을 내가 왜 만들었는지, 이 선을 뚫고 올라가면 난 롱을 잡을 거야.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 선이 위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방을 향해서 선을 하나 그었다면 내가 생각하는 아래의 기준선도 꼭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선이 많을 필요 없다. 즉 너무 많은 선, 그러니까 내가 중차대한, 내가 정말 크게 생각하는 선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매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워줘야 된다. 없애야 된다. 왜? 너무 선이 많으면 헷갈린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뭐죠? 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지표의 도움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죠? 골든 크로스고 롱사인 떴고 상방 보면 되는 거죠. 그쵸?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아시는,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제 지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내 작도에다가 우리 지표만 합쳐서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뭐 어려운 말 써가면서 뭐 피보나치가 어떻고 여기는 몇 일선 몇 일선 이런 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 지표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매매하기 좋은 내 매매 근거만 만드시는 작도만 하시면 된다 라고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되시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